보충 설명을 위해서 윙이푸드를 잠시 차트를 열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이 좀 부족하고 실제 장중이기도 하고 장중에는 사실 막 집중해서 설명만 하기에는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따로 지금 자정을 넘긴 시간인데 한번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적이 발동되었죠. 시가로부터 10%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 정도 정적이 발동되게 됩니다. 정적 발동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소는 이제 주목을 받는다. 각종 뉴스에 뜨게 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검색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검색기도 따로 설명을 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하고 싶은 영상은 정말 많은데 다 만들지 못하고는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생각날 때마다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도 뜨게 되고 그리고 각종 검색기 또 활용하는 이제 화면 번호도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종목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목이 집중이 되면은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어요.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매수세가 달려드는 하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신선하고 또 인기가 많으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하락은 매도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팔면서 떨어지는 거죠. 매도가 포함되는 하락과 매수가 포함되는 하락. 이것에 대한 흐름상 이제 큰 흐름이 바뀌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내가 어떤 뭐 저지선을 하나 구해놓은 게 있다면 궤적이 있다면 잠시만요. 일단 구해볼까요? 정적이 발동될 때 이제 그 상승폭을 보는 거거든요. 보면은 이전 큰 파동이 있고 여기도 하나의 어떤 파동 주기가 하나 보이죠. 2차 파동 이렇게 한번 조정을 주고 난 이후에 3차 파동, 추진 파동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추진 파동이 위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 추진 파동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겠죠. 이렇게 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또 이러한 자리 여기는 이제 레인지를 벗어난 곳이니까 의미가 없고 뭐 여기도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넓게 봤을 때는 조금 디테일하게 넓게 봤을 때는 이 구간이 아직까지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걸 봤을 때 여기도 에너지를 수렴시켰던 흔적이 있고 그리고 이 흔적을 잘 살피면은 많은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쉽게 딱 여기다 이렇게만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정도 사이즈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마 이 수준 내에서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매수 타점은 이제 또 카페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의 의미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추세적인 접근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변동성의 흐름을 미리 계산을 해둔 거고 추세적인 관점을 본다면은 이 궤적도 중요하겠지만 참고로 여기서도 사서 여기서 팔았었습니다. 나중에 또 따로 매매를 했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추세적인 흐름을 보자면은 올라가는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N자 파동은 또 어떤 N자 파동은 반등에 실패하고 이런 케이스들을 나누다 보면은 떨어질 때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개의 포인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오늘 드러난 모습 내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처럼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궤적이 겹치는 그 순간에 맞추어서 개인들의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타이밍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하는 타이밍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셔도 좋겠지만 이게 자정이 넘어가면 사실 그래프가 망가지긴 하거든요. 또 그래프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공부를 하시겠다면 언제나 이렇게 이 숫자 패턴을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 구간이에요. 여기서 20분에 정적이 발생하게 되고 정적이 해제가 되었죠. 그럼 정적 직전에 이렇게 물량이 들어왔다가 뭐 약 6만 주 정도 정적 들어가면서 이제 또 짓게 된 물량이 요 정도. 그리고 점점 매도세가 정적이 해제되면서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중에 가장 매도 의지가 강했던 때는 언제인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비율 계산인 겁니다. 매수 매도 비율 자체를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게 가장 그 매도 심리가 강했는가? 양은 나중에 문제예요. 양은 에너지 크기의 문제인 거고 이제 심리적으로 매도가 정말 강했던 구간은 언제인가? 매도 비율이 가장 높은 때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24분 이걸 볼까요? 22분부터 약간 이야기가 옆으로 새는데 22분부터 24분까지의 집계 결과를 보면은 매도랑 매수량이랑 사실상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구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간 22분, 24분 이 안에서는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고 매도가 살짝 더 많긴 했지만 기대감도 좀 있고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비율로 나눠보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기. 1.06. 1보다 살짝 높기 때문에 매도 비율이 조금 더 많지만 의식이 막 뒤바뀔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디테일함은 이제 그래프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63,000주, 46,000주. 양은 얘가 많지만 의식의 전환이라는 그 개념으로 보자는 거예요. 63560 나누기 46199 1.37 비율이 늘었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 대한 어떤 해석은 또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그냥 감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참 단순하면서도 익숙해질 수는 있지만 또 뜯어보면 또 복잡함과 단순함이 어느 정도 공존한다. 또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22분 것도 한번 그냥 볼까요? 326003 나누기 287833 1.13. 어떤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갔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양적인 측면인 거고 질적인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양적 개념과 질적 개념은 달라요. 양적 개념과 질적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단순히 양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물질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1 더하기 1은 2인데 물을 1리터 더하기 1리터 하면 2리터가 되겠지만 물질의 개념으로 보자면은 사과 하나를 더해서 사과 하나를 더하면 사과 두 개가 같이 있게 되죠. 그런데 물을 더하면 그냥 그거 하나가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것처럼 조금 시각을 달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하락과 이때의 하락 그리고 이때의 하락이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 자, 그런데 이제 규모가 줄었어요. 29분을 보시면 규모가 줄었습니다. 자, 1.19 규모는 줄고 매도세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63560 나누기 46199 1.37과 이전 값이 어떻게 볼 수 있죠? 이전 값을 볼 수 있나? 아, 여기 있네요. 이제 1.19 여기 밑에가 1.199고요. 살짝 위에가 1.37 이렇게 되는데 단순하게 보자고요.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이거를 세등분을 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자꾸 딴 데로 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시간적 측면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단순하게 나누어서 보았을 때 여기는 1.37 너무 큰데. 그리고 1.19 그리고 그 위에는 1.13이 있네요. 1.13 24분 거 봐야 되는 거죠. 데이터가 여기 있네요. 1.06. 근데 여기는 24분이 아닌데. 이게 제가 세밀하게 못 나눠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걸 원래는 세로바로 하나씩 다 쪼개요. 그런데, 일단 여기 위에서부터 다 그냥 계산을 해버리죠. 20분, 19분, 22분. 여기서부터 4등분을 하면 되겠네요. 4등분해서 29분까지. 그치. 자, 4등분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하나, 둘. 기왕 하는 거 최대한 자세히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때부터 집계 상황을 여기다가 기록을 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는 이거를 이제 장중에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좀 지체되었는데 위에서 세게 터졌을 때가 이거죠. 32만 6천 주 1.13 이렇게 하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3 1보다 높으면 매도 비율이 높은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12만 5천 주짜리 자 여기 있네요. 1.06 자, 그리고 63,000주짜리 1.37. 자, 그리고 29,000주짜리 1.19. 자, 이렇게 놓고 보자는 거죠. 양적 개념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양적 개념. 근데 질적 개념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질적 개념. 그러니까 정말 의식이 강렬했던 자리가 어디였냐 이거죠. 근데 전부 다 1보다 높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 매도 물량이 여기서는 그냥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그냥 기준을 잡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의 하락은 매수하려는 사람들도 그 비율이 상당히 늘어난 자리예요. 하지만 매도가 더 많았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하락에 있어서는 다시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규모는 줄었어요.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규모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실망 매물이라고 할 만한 것이 툭 튀어나왔다. 조금 더 매도 압력이 세게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매도가 많지만 규모가 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규모적인 측면은 나중에 한번 또 필요하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후에 주가가 흐르고 난 이후에 눌림을 주고 다시 재반등을 할 때 어떠한 구간이 더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그냥 살펴보는 거죠. 이게 매수 타점이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 상승은 누군가가 샀을 거 아니에요. 그쵸? 주가가 오를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샀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떠한 의지가 가장 강력하겠는가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나에게 스스로에게 조금 더 소신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개인적인 추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락하는 것도 단순한 하락 파동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어디가 가장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양적인 측면에서는 어디가 가장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작은 파동들을 어느 정도 가늠해 가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좀 지우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생각들을 그냥 노트에다가 막 적어놔서 그래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정립되어 있는 어떤 순차적인 학습 자료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37,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갈 때 3층에서 2층 내려갈 때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죠. 근데 2층에서 4층 내려갈 때는 그거보다는 매도 물량이 덜 나왔어요. 그리고 규모도 줄었습니다. 규모. 근데 게다가 아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나름의 궤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그 감각이 어떤 거냐면은 서서히 주가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구나.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배제하고 궤적은 배제하고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얘가 이 상승 추세를 돌려서 뭐 추세적인 관점으로 보자고요. 뭐 여기를 이전 저점으로 볼까요? 뭐 아니면 여기를 이전 저점으로 본다고 가정했을 때 뭐 손절폭 이런 것도 계산해야 될 테니까 여기 혹은 여기를 전저점이라고 결정을 했다면 얘가 전저점을 깨지 않고 상승을 해야 한다면은 이쯤에서는 멈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 집계가 되는 걸 보면은 나중에는 그걸 기대하면서 계속 요걸 보게 되잖아요. 이걸 보게 되잖아요. 그걸 기대하면서 보게 되면 집계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돼요. 아, 체결 강도가 조금씩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는 폭이 줄어들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주식 차트를 뜯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느냐, 연습을 했느냐, 그것은 이제 또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흐름 안에서 추세적인 상황을, 궤적을 배제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세적인 상황을 내가 여기를 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러한 것들을 매도 비율을 체크해 가면서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면서 감각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자, 게다가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매도 물량이 나오고, 제가 3차원 그래프는 못 그리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매도 물량이 증가하다가 다시 줄어드는 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 파동이 더 계속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궤적을 자꾸 배제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되네요. 제가 매매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가? 이 궤적을 지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또 타이밍이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X를 시간으로 놓고 Y를 매도 물량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구나. 아니야, 난 이거 가지고는 이만큼 줄어든 거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 한 번 더 지켜볼게. 내가 생각하는 지지선은 더 아래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각을 길러 나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궤적이 더해지면서 이런 자리에 대한 의미가 생겨서 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개인 물량이 줄어드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면서 이게 가장 기초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좀 지울게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매수를 했던 이유는 상당히 강력한 궤적을 지났거든요. 되게 단순한 궤적이 있고 강력한 궤적이 있는데 얘는 상당히 강력한 궤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약간 투매가 될지 모르겠는데 해서 한 번 더 사서 여기서 또 수익 실현, 이렇게 한 번 더 단타를 했었습니다. 바이셀 표시가 이제 남아있는 걸 제가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아직 올리진 않았는데 그걸 보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윙이푸드는 일단 그렇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는 결국에는 이렇게 이 하락폭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윙이푸드랑은 좀 규모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좀 반대되는 국면을 하나 가지고 있었죠. 이 국면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들였다는 사실. 여기는 윙이푸드랑은 반대예요. 개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차트 모양도 달라요, 여러분들.
뭐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이거랑 윙이푸드. 이 모양이 달라요. 자, 얘는 아래 꼬리가 많이 보이긴 하지만 기다란 음봉이 많이 보이죠. 하락하는 가운데. 기다란 음봉. 그런데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길지 않은 음봉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 아래 꼬리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거랑 대조해서 그 흐름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하나가 주가를 좀 길게 빼고 있잖아요. 그쵸? 이거 하나가 1% 넘는 1.6% 넘는 하락폭을 가지고 있고 이거 하나가 약 1% 정도 되는 하락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신바이오는 좀 다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84, 뭐 1% 조금 넘게 다르죠. 그리고 아래 꼬리가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 차트의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명문제약에서 손절했을 때가 그거였어요. 똑같은 그림이었어요.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었는데 익숙한 나머지 차트만 보고 이 집계 내용을 그냥 무시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손절이 나왔는데 되게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만이었던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차트 흐름도 느낌이 조금씩 달라요. 그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얘도 한번 볼까요? 일신바이오 9시 24분 때부터죠. 이렇게 이러한 시간대가 중요하겠죠. 주요 하락폭을 만들었던 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락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하락인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보면 또 음봉이 기다란 음봉이 이거 하나밖에 없죠. 또 9시 20분 때 그리고 36분까지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33분 거까지 36분 거는 이 뒤에 게 아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분 얘는 이제 이때부터 한 25분부터 여기서 정적이 걸렸나? 걸리진 않았네요. 25분 네 이거부터 보면 되겠네요. 이 구간을 잘 보면은 매수가 늘었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이전보다 매수가 늘었어요. 순매수량을 한번 보자고요. 이번 양적인 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늘어나고 또 늘어났습니다. 줄어들고 밑에서 또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비율 계산을 한번 마찬가지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승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제가 이 영상을 스탑을 해놓고 나중에 차트에다가 그어두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는 중간중간에 매수가 들어오는 형태로 하락이 되었다. 매수가 두드러져 보이는 하락이다 이거예요. 자, 가장 자연스러운 케이스는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은 그 밑에도 여기도 이제 궤적이 하나 지나고 있었죠. 여기도 강력한 궤적이 지나고 있었는데 이 밑에서 사지는 못했습니다. 매수를 걸어놨는데 오질 않았어요. 살짝 낮춘다고 낮추기도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궤적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수렴을 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빠지면은 믿음에 대한 배신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다. 하지만 얘는 매수락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제가 매수락이라고 불러요. 혼자서. 자, 매수락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순식간에 막 사주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을 부딪히고 빠지면은 그때는 이걸 받으면 약간은 좀 위험해요. 이거 전체가 매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비중을 줄이든가 다른 걸 찾든가 뭐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상당한 물량을 많이 체결시켰어요. 이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는 무언가 이전에 있던 여기 저지선 영역을 이 위로 한 단계 승격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이유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이유가 생겼으면은 그게 아닐 경우엔 손절을 내보내면 되는 것 뿐입니다. 확률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일단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지 못했으면은 믿음에 대한 결과가 잘못 나왔으면은 그거를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경험은 확률적인 데이터로 계속 정립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구간을 어떻게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락하면서 들어온 녀석들을 빠르게 다 사주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단계에는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매수락이 포함된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고 다시 이렇게 사들여줬는데 분명히 매수가 많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규모가 또 일부 줄면서 떨어졌거든요. 여기선 또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또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간에는 물린 사람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사주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도 물량을 체결시켰습니다. 위에서 물량을 체결시켰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탈출과 수익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이거를 공짜로 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틀린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믿고 일단 매매를 하고 확률적으로 이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확률은 받아들이는 멘탈을 갖는다. 그런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구간은 뭐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사들인 자들의 어떤 행위가 소신매매자들의 뜻이라면은 그들의 평단은 과연 어디일까? 내 평단은 어떻게 맞추면 될까? 그래서 일단 돌파할 때 혹시 모르니까 소액을 3분의 1 정도를 빠르게 시장가로 따라가고 나머지는 눌림목을 이제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분할 매수를 한 거죠. 이 구간. 이 파란색 박스 구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평단을 맞추고 이제 여기서 한번 2%대 수익이 나와서 이제 매도를 한번 했고 이게 진폭이 상당하거든요. 한번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분할 매도를 위해서 여기서도 이제 이것도 페이크라고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사고 또 위에서 한 번 더 매도를 했습니다. 물량이 이제 모아져서 매도가 나간 거죠. 그런 식으로 보자는 거예요. 게다가 이전의 궤적이 또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조금 호흡을 길게 그렇게 보면 좋다는 뜻입니다. 다르죠. 매수락과 매도락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매도락 같은 경우에는 저지선이 나오면은 또 하나의 특징인데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이게 만약에 매수락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수가 포함된 떨어질 락자 해가지고 그냥 매수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락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기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튕기기가 힘들어요. 조금 튕기고 이렇게 버티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자리가 만약에 매도락이라면은 일시적으로 빠르게 튕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올라가기가 쉬운 거죠. 매물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뭐랄까요? 에너지에 의해서 좀 무시하고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유의 개념이에요. 리테인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횡보를 한다. 그럼 내가 어느 시점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그냥 여기서 발생하는 거래량과 똑같은 조건인데 횡보가 짧아요. 그 상태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발생하는 거래량이 달라요.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거래량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특정 목적지에 특정 시간 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버스를 탈 수도 있고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뭐 극단적인 예로 걸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비용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시간적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 흐름을 유연하게 볼 줄 아는가? 그게 유의 개념인 건데 이 매수락과 매도락이 가지고 오는 그 이후 흐름에 있어서 내가 거래량을 볼 것인가 시간을 볼 것인가 그걸 결정을 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얘는 뭐 시간을 많이 쓰긴 했지만 얘는 비교적 시간을 덜 쓰고 싶어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막 세게 체결시켜주면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기도 해요. 얘는 이렇게 시간을 끌었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 설명이 여러 가지로 두서없죠. 그러니까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오래전부터 제 매매일지, 관찰일지에 적혀져 있던 내용들을 그냥 토대로 그 순간순간 느끼는 것들을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한번 그거를 체계화시켜 보겠다 이런 욕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사실 그럴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문득문득 솔직하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말씀드리는 걸로 만족합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신바이오와 윙이푸드 뭐 발견했던 계기도 다르고 일신바이오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터져서 발견한 거예요. 윙이푸드는 이제 거래대금 100위 안에 정적 검색기가 얘를 발견해 줘서 제가 발견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발견하게 된 계기부터 매수 매도의 흐름까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타점은 바이셀 위치는 제가 이거 캡처해서 0606번 그 원래 컴퓨터에서 캡처를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타점 한번 그냥 참고만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